내가 이 집 노예야? 더 이상은 못 참아!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매년 김장 200포기를 혼자 담갔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손에서 피가 나도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장 노예 큰며느리입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찬 마당에서 저는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를 부려먹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죠. 김장철이 되면 내 몸은 자동으로 새벽에 깨어나게끔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는 이미 시어머니 최옥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가는 소리, 한숨을 삼키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 옆에서 남편 재혁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응, 오늘부터 김장이야. 아, 그렇구나.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재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김장을 도와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머니가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오냐며 쫓아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김장철만 되면 김장 기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산처럼 쌓인 배추가 보였습니다. 올해는 200포기야. 교회 김장 봉사 나가야 하니까 서둘러.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마치 장군이 병사에게 명령을 내리듯 그렇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죠. 결혼 1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반박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대야에 찬물을 받아 배추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손끝을 스쳤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운데 손 좀 녹이고 와도 될까요? 김장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때는 개울물에서도 맨손으로 다 했어. 시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우리 때는, 옛날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 세 가지 말로 시작되는 잔소리는 매년 반복됐습니다. 지우야,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하나 하는데 몇 분씩 걸리냐? 죄송해요, 어머님. 좀 더 빨리 할게요. 빨리 하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재촉만 했습니다. 참아, 박지우. 올해만 넘기면 돼. 매년 이랬잖아.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작은 며느리 수아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임신 6개월 된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 수아야. 너는 몸조리해야지.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나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수아가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배 나온 사람이 무슨 김장을 해? 지우 혼자서도 충분해. 시어머니는 수아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배추를 씻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화를 사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 걸까? 임신했다는 이유로 수아는 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니,
임신 전부터도 수아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며느리였죠. 영리하게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 나는 10년간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빨리 먹고 와. 시간 없어.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나는 서서 급하게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삼켰더니 목이 메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나와. 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초췌한지. 오후 내내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허리 좀 펴도 될까요? 왜? 벌써 지쳤어?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재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진짜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재혁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너는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며느리 일인데 너가 왜 나서? 하지만 빨리 들어가. 재혁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죠. 도와줘. 제발 나를 도와줘. 그러나 재혁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배추즙과 피가 섞여 반창고가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양념 만들어야 해. 5시까지 일어나. 네, 어머님. 나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결혼 전 나는 요리 강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고 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집온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며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나는 요리 강사에서 김장 노예가 됐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깼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절여진 배추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몰래 키운 배추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나는 배추 잎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배추는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아무도 모르게 너로 김치를 담그면 내 김치를 만들면 어떨까? 내 방식대로 내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그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야. 며느리한테는 모쪼라며 철저히 숨겼습니다.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김장을 도왔는데 왜 시어머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서 뭐해? 갑자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잠이 안 와서. 저 배추는 뭐야? 시어머니가 텃밭의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냥 제가 심어본 거예요.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배추가 자라는 걸 보고 싶어서 그걸로 김치 담을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집 김치 맛이 달라지면 어떡하려고? 시어머니는 텃밭의 배추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적을 바라보듯이. 네, 그럴 생각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 김치는 우리 집 방식이 최고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텃밭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추 잎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내 김치조차 만들 수 없는 걸까?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뭘까? 달빛 아래에서 배추만이 조용히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다시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양념 만들어야 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양념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핵심 재료의 양을 숨기며 작업했습니다. 내가 레시피를 알 수 없도록 일부러 등을 돌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외부인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단지 매년 김장철에 필요한 노동력일 뿐이라는 것을. 지우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배추 씻어. 네.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찬물에 담그니 어젯밤 갈라진 상처가 벌어지며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아마 평생. 지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빨리 움직여.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텃밭의 배추를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다시 김장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아침, 손톱 밑은 이미 검붉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상처에서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아파서 반창고 좀 붙여도 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손을 내밀어 보이니 손톱 주변이 갈라져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때는 손에서 피가 나도 그냥 했어.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됐어. 반창고 붙이면 오히려 일하기 불편해. 그냥 장갑 끼고 빨리빨리 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갈라진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뭐,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배추를 씻고 절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요가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던 제가 지금은 3일간 허리를 굽히고 일만 했더니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허리 좀 펴도. 아직도 반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어?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참아, 박지우. 그냥 참아. 나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작은 며느리 수아였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임산부용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오, 수아야.
어서 와. 몸은 괜찮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고 왔어요. 아기가 건강하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어서 들어가서 앉아. 내가 미역국 끓여놨어. 어머님, 형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수아가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앞에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넌 배 나온 몸으로 무슨 김장을 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님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얘 혼자서도 충분해. 넌 안에 들어가서 쉬어. 뱃속의 아기한테 안 좋아. 똑같은 며느리인데, 똑같은 이 집 사람인데, 차별은 늘 이렇게 노골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수아야, 미역국 먹어. 임산부한테 좋아.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습니다. 서서 먹으니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우야, 빨리 먹고 와. 아직 할 일 많아. 네. 5분도 안 돼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수아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까지 깎아서 가져다 주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대접받고 싶다는 게 욕심일까? 오후 3시. 자, 이제 양념 만들 거야. 잘 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비법 레시피를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 정도. 시어머니가 고춧가루를 떠서 대야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양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몇 컵이에요? 눈대중으로 하는 거야. 몇 컵이고 뭐고 없어. 하지만 정확한 양을 알아야. 내가 40년간 이렇게 해왔어. 계량 같은 거 안 해도 돼.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볼 수 없도록 몸으로 가리면서 작업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시는 걸까? 나는 뒤에서 서서 지켜봤지만 정확한 레시피를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양념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양념으로 배추 버무려. 네. 나는 양념 대야를 받아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원한 건 단지 레시피를 아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김치를 담그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나는 배추를 버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손톱 한 개가 완전히 갈라져서 반쯤 들려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손톱이.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내 손을 봤습니다. 에휴, 진짜. 손톱 하나 갈라진 걸 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프긴 뭘 아파. 반창고 붙이고 계속해. 하지만 피는 닦으면 되잖아. 빨리 해.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니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혈하고 반창고를 손톱에 붙이고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 재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손이 왜 그래? 재혁이 내 손을 보고 놀랐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피가 났잖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혁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김장하다 보면 다 이래. 하지만 손톱이 갈라졌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손톱 다 빠져도 이랬어. 이까짓 거 가지고. 어머니,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한테 큰 소리를 쳐? 며느리 편만 들려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자기야, 그만해. 나는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재혁은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쌀쌀맞게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그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수아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김장을 왜 형님 혼자 하게 하세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넌 신경 쓰지 마. 뱃속의 아기만 생각해. 네, 어머님. 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장남의 아내라서, 그래서 모든 고생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 밤 11시. 샤워를 하고 나왔지만 손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재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내가 회사에 반차 내고 도와줄게. 아니야. 어머님이 싫어하셔. 그래도 이렇게 둘 순 없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재혁이 잠들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념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아야 해. 네, 어머님.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양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 이거. 시어머니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레시피야. 시할머니가 쓰신 거지.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집안 비법이야. 며느리한테는 절대 못 알려줘. 왜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내가 이걸 알면 나중에 친정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건 우리 집만의 비밀이야. 시어머니는 노트를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외부인이라는 것을.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작은 텃밭의 배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배추로 내 김치를 만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깨진 손톱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창고 너머로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이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김장 나흘째.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손의 통증과 마음의 상처가 번갈아 가며 나를 괴롭혔으니까요. 옆에서는 남편 재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매서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여진 배추들이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혼자서 씻고 절인 200포기의 배추들. 그것들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참했습니다. 이 많은 걸 나 혼자 했구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그곳에는 내가 봄부터 정성껏 키워온 배추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배추잎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내 손과 달리 배추잎은 싱싱하고 건강했습니다. 이 배추는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 배추로 내 방식대로 김치를 만들면 어떨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 전 나는 요리 강사였습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이 내 요리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김치가 최고라며 다른 방식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 집 방식이 아니야라며 제지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내 방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배추로 한 번만이라도 내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 배추를 어루만지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이 안 와서. 새벽부터 텃밭을 왜 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냥 배추가 잘 자라나 보려고요. 저 배추 말이지. 시어머니가 내가 키운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몰래 키운 거 다 알고 있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봄부터 지켜봤어.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주고 정성껏 키우는 거. 죄송해요. 그냥 배추 키우는 게 좋아서. 좋아서? 그럼 그걸로 뭐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 방식대로 김치 담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해봐. 이 배추로 내 김치 만들려고 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역시 그랬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집 김치는 우리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머님, 저도 제 방식이. 내 방식? 내가 무슨 방식이 있어?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어머님, 그리고 이 배추로 김치 담는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집 김치 맛이 달라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김치를 잘 만들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시어머니보다 나은 김치를 만들면 시어머니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10년 동안 레시피를 숨기고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대했다는 것을, 이건 가르침이 아니야. 이건 통제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김장을 도왔어요. 그런데 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비밀이니까.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더 나은 김치를 만들까봐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내가 뭐라고.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나는 일어서서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경쟁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참았다고? 내가 뭘 참아? 매년 김장철마다 혼자 200포기를 담그고 손톱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못하고 동서는 편하게 쉬는데 저만 일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방식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목소리 낮춰. 온 동네 다 들으라는 일부러 그러니?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김치 만들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 제 레시피로. 사람들이 박지우의 김치라고 말해주는 김치를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네, 알아요.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내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그게 규칙이니까. 그건 어머님이 만든 규칙이에요. 제 규칙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텃밭 앞에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배추 잎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배추? 내가 뽑아버릴 거야. 뭐라고요? 내가 이걸로 내 김치를 만들까봐. 우리 집 전통이 무너질까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 이 텃밭도 내 땅이야. 하지만 제가 키운 배추예요. 이 집에서 자란 건 다 우리 집 거야.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고.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일 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추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내가 알아서 뽑든지 아니면 내가 뽑든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텃밭에 앉아 배추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배추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배추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나는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이 배추를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 매일 아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 나는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 방식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이름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텃밭을 비췄습니다. 배추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의 통증도 몸의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 방식을, 내 꿈을. 어머님이 이 배추를 뽑으려고 하신다면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배추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 김치를 만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 노트 언젠가는 볼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레시피를 만들 거야. 시어머니의 레시피가 아니라 나만의.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머릿속으로 레시피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 정도, 마늘은 이만큼, 생강은 조금, 그리고 10년 동안 시어머니 옆에서 지켜본 것들, 결혼 전 요리 강사 시절 익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게 내 김치야. 한지우의 김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꿈이 있어요. 10년 동안 어머님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이제는 제 햇빛을 찾고 싶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혼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여자. 짧게 자른 머리,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 그리고 나를 보는 안타까운 눈빛. 10년 만에 돌아온 시누이 한미래였습니다. 김장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대치 이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김장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손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반창고 위로 진물이 배어나왔고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오늘까지 끝내야 하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집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집 맞네. 10년 만이니까 완전히 잊을 뻔했네. 낯익은 듯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이 세련됐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한미래예요. 재혁 오빠 동생. 아, 아가씨? 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만이네요. 미래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본 적이 있었죠. 그때 미래는 29이었고 곧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좀 있으려고. 미래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산처럼 쌓인 배추와 양념, 그리고 혼자 일하고 있는 나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큰언니.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계셨어요? 아, 네. 김장이에요. 김장은 알겠는데 왜 혼자 하세요? 오빠는요? 방에 있어요. 작은 오빠는요? 회사. 그럼 엄마는요? 나는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손 좀 보여주세요. 미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 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손은 반창 고투성이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요. 김장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데. 미래가 집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미래야. 언제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 엄마는 자고 계셔서. 그래, 얼른 들어와. 피곤할 텐데. 엄마, 그것보다. 미래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혼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장이야. 매년 하는 거. 혼자요? 언니 손 좀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김장하다 보면 다 그래. 다 그렇다고요? 미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미국 가서 살다 와서 집안일에 간섭하려고? 간섭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큰 며느리가 김장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집 전통이고. 전통이요?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이건 학대예요, 학대.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정말. 언니, 이건 아니에요. 미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며느리가 시댁 일 돕는 게 당연하지. 돕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가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수아 언니는요? 왜 안 도와요? 수아는 임신했잖아.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큰언니 손이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집안일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고만 있었습니다. 내 일 때문에 아가씨와 어머님이 싸우시는 건가? 바로 그때 재혁이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미래가 재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큰언니 혼자 김장 200포기를 하고 계셨어요? 미래야, 너 언제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 손 좀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재혁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문제예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어머니가 뭐요? 오빠는 남편이잖아요. 아내를 지켜야죠.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큰언니, 제가 도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요. 미래가 앞치마를 두르며 배추를 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뭘 도와? 김장도 못하는 주제에. 그럼 배우면 되죠. 나도 알려줘요. 안 돼. 이건 우리 집 방식이 있어. 내가 끼어들면 안 돼. 엄마, 지금 21세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고 뭐고, 이건 우리 집 전통이야. 미래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전통이 아니에요. 뭐? 큰언니 손 좀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학대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학대라니. 내가 감히. 사실이잖아요. 며느리한테 혼자 200포기 담그게 하고 손이 이렇게 망가져도 쉬게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지우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해?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미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망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너희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왜요? 불편하시니까요? 진실을 들으니까 불편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래서 큰언니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던 거 알아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다고? 하지만 엄마가 당하셨다고 해서 언니한테 똑같이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냥 대물림하신 거예요. 엄마의 고통을. 미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악습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네. 아가씨, 감사해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미래가 배추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재혁도 옆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미래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어. 세 사람이 함께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마음. 이게 가족이구나. 오후가 되어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미래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언니, 드세요. 손 좀 쉬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작은 텃밭 옆에 앉았습니다. 미래가 텃밭의 배추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언니가 키우신 거예요? 네. 몰래 키웠어요. 왜요? 제 김치를 만들고 싶어서요. 제 방식대로. 미래가 배추를 쓰다듬었습니다. 예뻐요. 정성껏 키우신 게 보여요. 어머님이 뽑아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젯밤 일을 설명하자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건 언니가 키운 건데 왜요? 제가 제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큰언니, 엄마한테 비법 레시피 노트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절대 안 알려주시겠다고. 그 노트, 사실 저도 몰래 본 적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할머니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이 당하셨대요. 증조 할머니한테. 그럼, 네.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악습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쓴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미래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어머님은 정반대로 하셨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배신하고. 큰언니, 이거 봐야 해요. 미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누런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온 그 노트,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장 엿새째 저녁이었습니다. 드디어 200포기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미래와 재혁이 도와준 덕분에 오후 6시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 끝났네요. 나는 항아리에 마지막 김치를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래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가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혼자 하실 일이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녁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저녁은 드셨을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나는 밥상을 차려서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문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나는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밤 10시쯤 나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의 배추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사하네. 시어머니가 뽑아버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미래가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미래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미래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세요? 쉿, 조용히 해요. 엄마 깰 수도 있어요. 미래가 나를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건 청소할 때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 노트요. 비법 레시피 노트. 미래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 노트를 봐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미래는 멈추지 않고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마침내 제일 아래 서랍에서 미래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있다. 낡고 누런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김치 레시피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가 노트를 방에서 가지고 나와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치 재료와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비법 레시피구나. 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김치 레시피였죠. 미래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중간쯤 다른 필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85년 11월 김장. 며느리 옥분이와 함께 김장을 했다. 200포기.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쉬게 해줄 수 없었다. 내가 배운 방식이 그것뿐이었으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글을 읽었습니다. 1986년 11월 김장. 또 며느리 혼자 시켰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미래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구나. 미래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11월 김장.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을 봤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내가 울었을 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1995년 11월 김장. 며느리가 어머님, 제 방식으로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화를 냈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필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힘들게 쓴 것 같았습니다. 2005년 10월. 나는 이제 늙었다. 며느리 옥분이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다. 손자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다.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며느리 옥분이에게 너무 잔인했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물려줬다. 이 악습을 끊었어야 했는데 나는 비겁했다.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분아, 이 글을 읽거든 꼭 기억해라.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하지 마라. 김치 레시피는 그냥 레시피일 뿐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며느리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딸처럼 사랑해라.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주길 바란다. 이 악습을 내 대에서 끊어라. 제발. 글씨가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미래와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옥분이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미래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방을 뒤져? 할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노트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엄마는 왜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왜 큰언니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보셨죠? 봤어. 그런데 왜? 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고생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형수님도 힘들어야 한다고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평? 이게 공평이라고? 공평이 아니에요, 엄마. 이건 복수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큰언니한테 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40년간 받은 고통을 형수님한테 그대로 준 게 맞잖아요. 나는 그냥.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뭐려? 내 김치가, 내 방식이 최고라는 걸.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그늘에 살았어. 내 방식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 항상 우리 시어머니 방식만 옳았어. 그래서 형수님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나보다 김치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옥분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낫네라고 하면 나는 또 무너지는 거야. 또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가치를 빼앗길까봐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재혁은 노트를 든 미래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미래가 노트를 재혁에게 건네줬습니다. 오빠 읽어봐요. 할머니가 쓴 거예요. 재혁이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셨는데 재혁아, 왜 지우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선택하실 수 있었잖아요.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악습을 끊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이어가셨어요. 나도 피해자야. 그래서 지우도 피해자로 만드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거 이해해요.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도. 지우야.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 10년이에요, 어머님. 10년 동안 저는 김장 노예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나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후회하셨대요. 며느리한테 잔인했다고. 알아. 그런데 어머님은 왜 똑같이 하셨어요? 후회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대대로 이어져 온 고통. 할머니도, 어머님도, 그리고 나도. 하지만 이제는 끊어야 해. 미래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큰언니, 일어나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나는 텃밭이 보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배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왜 어머님이 내 배추를 두려워하셨는지. 저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40년 굴레를 끊는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습니다. 안 돼. 내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텃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키운 배추가 뿌리째 뽑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트를 발견한 후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할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그것을 배신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습관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텃밭을 보려고, 내 배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텃밭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급히 옷을 입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텃밭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추가 없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사랑으로 키운 그 배추가 뿌리째 뽑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나는 무릎을 꿇고 텃밭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흙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배추가 있던 자리에는 큰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의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 어머님이 뽑으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 돼. 나는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배추가 어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으로. 하지만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배추 뽑았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왜 뽑으셨어요? 어젯밤 말했잖아. 내 방식대로 김치 만들까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를 경쟁자로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라니요? 나는 일어서서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노트에 다 있었잖아요. 그럼 알면서 왜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텅 빈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물 주면서 정성 들여 키운 거예요. 그게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요? 피해는 안 줬지. 하지만 내가 그걸로 내 김치를 만들면 사람들이 비교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는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40년간 내 김치가 최고였어. 근데 내가 나타나서 내 방식으로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면 나는 또 뒤로 밀리는 거야. 어머님,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야. 이 집에서는 한 명만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노트를 보고도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읽고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 배추는 어디 있어요? 버렸어. 뭐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렸어. 어차피 쓸모없는 거잖아.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안에서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참고 또 참아왔던 무언가가, 어머님,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김장 200포기 혼자 담그고 손톱 갈라지고 허리 끊어지도록 일하고, 그게 며느리 도리잖아. 도리가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미래 씨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대라니. 내가 감히. 맞아요, 학대예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그냥 김장 기계였어요. 매년 김장철에만 필요한. 재혁이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기야. 나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제 배추를 뽑아서 버리셨어요. 재혁이 텃밭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뽑았어. 왜요? 지우가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잘 키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걸로 김치 담으면 분명 맛있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며느리 김치가 더 낫네라고 할 거 아니야.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러세요? 그러긴 뭘 그래. 이건 우리 집 전통이야. 전통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미래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악습을 끊으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큰언니 배추를 왜 뽑으셨어요? 내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땅은 엄마 거지만 배추는 큰언니 거잖아요. 미래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재혁이 놀라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나 이제 지쳤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정말 열심히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여보, 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부탁도 무시하시고, 제 배추도 버리시고,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떠날게요. 지우야,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좀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야, 나 정말 힘들어. 이대로는 못 살아.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내가 나가면 이 결혼은 끝이야. 그럼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10년간 후회하며 살았어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가 급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큰언니, 어디 가세요? 친정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같이 가요. 미래가 차 키를 가져왔습니다. 재혁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좀 쉬고 올게요. 생각 정리하고 나는 재혁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미래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 친구가 여성 쉼터에서 일해요. 거기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상담요? 네. 이혼이든 분가든 언니가 원하는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차창 밖으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그날 오후 시어머니 옥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큰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어머, 왜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김장 도와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니 나가버렸어요. 정말요? 시어머니 말씀에 화를 내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요. 10년을 키웠는데 은혜를 모르네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와도 온 동네가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그날 밤 친정 부모님 집에 도착한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친정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잘 견뎠어. 하지만 이렇게 나온 게 맞을까요? 맞아.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김장 걱정도 없는 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찬 마당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시할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미래가 연결해준 여성인권센터의 김지영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박지우 씨, 이건 명백한 가정 내 노동 착취예요.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혼자 김장 200포기를 담그게 했다는 것,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키운 작물을 허락 없이 제거한 것,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1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잘못하셨다는 걸.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공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공개 대화요? 네. 시어머니께서 동네 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퍼뜨리셨다고 하셨죠? 그럼 같은 장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김장 잔치연대. 너 없이도 잘한다고 보여주려는 것 같아.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으셔.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나는 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이에요. 준비하세요. 알았어요, 큰언니.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오후 2시, 시댁 마당은 동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 없어도 이렇게 잘하죠? 역시 옥분 씨가 최고예요. 며느리가 집 나간 게 오히려 잘된 일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미래, 그리고 김지영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우? 큰 며느리가 왜 왔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너, 왜 왔어? 어머님, 그리고 동네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진실이요. 나는 마당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제가 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인정하러 왔어?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말씀드리러 왔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집에서 매년 김장 200포기를 혼자 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요? 200포기를요? 네. 혼자요. 그것도 10년 동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김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손톱이 갈라지고 손에서 피가 나도 쉬게 해주지 않으셨죠. 나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편하게 쉬게 하시면서 저는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나는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운 배추를 어머님이 뿌리째 뽑아서 버리셨어요. 그건 내 땅이니까. 왜 뽑으셨어요, 어머님? 내가 물었습니다. 제가 제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까봐 두려우셨죠? 사람들이 며느리 김치가 더 맛있네라고 할까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분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래가 낡은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쓰신 김치 레시피 노트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옥분이와 함께 김장을 했다. 200포기.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쉬게 해줄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을 봤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며느리가 제 방식으로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화를 냈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사람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래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옥분아, 내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하지 마라. 이 악습을 내 대에서 끊어라. 제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옥분 씨도 똑같이 당하셨던 거예요? 네. 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40년 전 시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절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공평이 아니에요, 어머님. 김지영 상담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대물림이에요. 고통의 대물림. 상담사가 동네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세대가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그게 정의일까요? 공평일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그건 복수예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되갚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옥분 씨,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그게 너무 싫고 힘들어서 내 며느리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당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시어머니 그늘에 살았어. 한 번도 옥분이 김치가 최고야라는 말 못 들었어. 그래서 며느리가 나보다 잘하면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지우야. 어머님의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뭐? 어머님도 힘드셨죠? 인정받고 싶으셨죠? 나도 똑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10년간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지우야.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재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재혁이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재혁아. 어머니 편도, 지우 편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책감이 있었어요. 재혁아. 하지만 그게 아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재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던 거 알아요.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던 거.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셔야 해요. 할머니가 부탁하셨잖아요. 악습을 끊으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네.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알아요. 두려웠어. 내가 나보다 나으면 나는 또 뒤로 밀리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나는 정반대로 했어. 어머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끊어요. 이 악습을 함께? 네. 어머님의 경험과 제 새로운 생각을 합치면 정말 좋은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니?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1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진 않아요. 그래.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재혁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텃밭에 새 배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 재혁, 미래, 그리고 나. 이번에는 같이 키우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같이요. 그리고 이 배추로 우리 함께 김치 만들자. 내 방식도 넣고, 내 방식도 넣고. 정말요? 응. 할머니가 원하셨던 게 그거였을 거야. 함께 하는 거. 씨앗을 심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그날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텃밭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배추 봐요. 정말 잘 자랐죠? 그래, 우리가 함께 키워서 그런가 더 예쁜 것 같아. 시어머니와 나는 나란히 서서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 뿌리는 법을 알려주시면 나는 벌레 잡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우야, 이 잎이 좀 노랗게 변했네? 제가 영양제 좀 줄게요. 이렇게 하면 금방 회복돼요.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께 배운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40년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날. 자, 배추를 수확해 볼까? 시어머니가 장갑을 끼셨습니다. 나도 장갑을 끼고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배추를 잡고 함께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배추가 흙에서 뽑혔습니다. 와, 정말 크고 튼튼하네요. 그러게. 우리가 정성껏 키워서 그래. 시어머니가 배추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듯 다정하게. 큰 며느리 지우야. 네, 어머님? 고맙다.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어머님, 6개월 전에 내가 떠났을 때 나는 정말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와 줬잖아. 그것도 나를 용서하면서.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응, 쉽지 않았어. 40년 습관을 바꾸는 게.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 우리는 배추를 씻어서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 그리고 미래와 재혁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큰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소금을 고루 뿌리는 게 중요해요. 우와, 선생님 같아요. 지우가 원래 요리 강사였잖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저녁이 되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우야. 이제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 시어머니가 낡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쓰신 레시피야. 그리고 이게 내가 40년간 조금씩 바꾼 거고. 와, 정말 자세하게 쓰셨네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내 방식도 더하자. 박지우의 레시피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원하셨던 게 이거였을 거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 나는 내 노트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요리 강사 시절 개발했던 김치 레시피. 10년간 서랍 속에 묻혀 있었던 그 레시피. 어머님, 제 레시피는 여기 있어요. 오, 한번 볼까? 시어머니가 내 노트를 펼쳐보셨습니다. 어머, 이거 흥미로운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어머님 레시피가 기본이에요. 저는 거기에 조금 변화를 준 거고요. 좋아. 그럼 우리 두 개를 합쳐보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어머님 방식대로 이만큼 넣고, 그리고 마늘은 지우 방식대로 다지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에 생강을. 아, 생강을 이렇게 쓰는구나. 나는 그냥 통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향이 더 골고루 퍼져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방식을, 때로는 내 방식을,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자, 이제 맛을 봐볼까? 시어머니가 양념을 조금 떠서 맛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맛있는데? 정말요? 나도 맛을 봤습니다. 어머, 정말이다. 어머님 레시피의 깊은 맛에 제 레시피의 시원함이 더해진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레시피야. 옥분과 지우의 김치,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지우야, 여기 좀 봐. 이렇게 하면 양념이 더 잘 배어. 오, 그렇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내가 아까 알려준 그 방법도 정말 좋더라. 저도 어머님께 배운 게 더 많아요. 재혁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 보니까 정말 좋네요. 옛날 생각하면. 옛날은 옛날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밤이 되어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 포기.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 배추를 들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끝났다. 미래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두 분. 우리 다 같이 했잖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재혁이 사진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좋아. 우리는 항아리 앞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가운데 서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습니다. 새로 심은 배추 씨앗들이 작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즘 아침마다 텃밭 보는 게 좋더라.
시어머니가 내 옆에 서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뭔데요? 사랑한다. 네,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말 못했어.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머님.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너는 내 딸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우리는 텃밭 앞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배추 잎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간판이 집 앞에 걸렸습니다. 옥분과 지우의 김치 두 세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맛.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옥분 씨, 지우 씨, 정말 김치 파세요? 네. 저희가 함께 만든 김치예요. 함께요? 네. 시어머니의 40년 경험과 며느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났어요. 우와, 맛 한번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김치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깊은 맛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다 배운 거예요. 아니야. 내 재능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김치로 만든 첫 찌개예요. 내가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떠주었습니다. 맛있겠다. 재혁이 먼저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어요. 뭐, 내 김치찌개보다?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셨습니다. 아, 아니. 비슷하게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큰언니, 정말 맛있어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미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솜씨니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우야, 이거. 시어머니가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어머님, 이건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야.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 하지만 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너는 이걸 지킬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가 내 손에 노트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만든 레시피도 적어. 그리고 언젠가 내 며느리가 오면 물려줄게요. 사랑과 함께. 그래. 그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야.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밤, 텃밭 앞에 섰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작은 배추 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꿈만 같아. 6개월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잖아.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어머님도 용기를 내셨어. 변하시려고. 우리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추들처럼 우리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아. 응, 함께. 1년 후. 어머님,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진짜? 몇 포기? 50포기요. 우리 김치가 소문났나 봐. 시어머니와 나는 작은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옥분과 지우의 김치는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유명해졌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만든 김치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텃밭도 2배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 재혁, 미래가 함께 가꾸었습니다. 지우야, 이 배추 좀 봐. 정말 싱싱하지? 네, 어머님.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서 그래요. 사랑으로. 맞아. 그게 비법이야. 시어머니가 배추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거. 김치 레시피는 그냥 레시피일 뿐이라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야 그 뜻을 알겠어요. 나도 40년 걸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재혁, 나, 미래, 그리고 작은 며느리 수아와 아기까지. 자, 다 같이 시작해 볼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배추를 씻고, 함께 절이고, 함께 버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양념 좀 더 넣을까요? 응, 내 생각대로 해봐. 수아 씨, 이렇게 해보세요. 네, 형님. 다 버무린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다 끝났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있어서 좋구나. 저야말로요, 어머님.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 네. 진짜 가족이요.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김장. 시어머니 옥분, 남편 재혁, 시누이 미래, 작은 며느리 수아와 함께 김장을 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갔다. 할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악습을 끊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김치를 담급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며느리가 오면 저도 할머니와 어머님처럼 사랑을 전할 거예요.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함께 만드는 사랑이에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